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해왔던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1시간 뒤인 오전 7시 병원으로 복귀합니다. 19일 만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원상복귀는 아닙니다. 오늘 시작되는 국가고시, 많은 의대생들이 시험 거부한다며 원서 접수를 안 했는데 원서 안 냈어도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앞에 저희 취재진 나가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 전공의들 복귀 첫날인데 오늘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나요? 네, 조금 뒤인 오전 7시부터 이곳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의 본격적인 업무 복귀가 시작됩니다. 의료계 파업이 시작된 지 19일 만인데요.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오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업무 복귀는 어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 행동 수일 1단계로 낮추면서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1단계란 전공의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고 병원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데요. 일단 정부와 합의했으니 진료는 하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수백 명의 전공의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고 그동안 파업으로 줄어든 수술과 입원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파업 철회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많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내부 반발로 총사퇴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의대생 국가고시 시험을 두고 의료계는 의대생들이 구제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고 정부는 시험 연기나 추가 접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이 언제 완전히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0여 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도 사실상 무산된 데다가 고용 유지 지원도 11월이면 끝나게 되면서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은 605명. 통보는 어제 저녁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해고 시점은 다음 달 14일. 지난달 말 희망퇴직을 신청한 98명을 포함하면 700명이 넘는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비사 등 국내선 항공기 6대를 관리할 필수 인력 500여 명만 남게 되면서 지난 3월 운항 중단 당시 1,600명으로 웃돌았던 임직원 수는 5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게 됐습니다. 사측은 이번 구조조정은 인수위항을 밝힌 곳들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인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재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노조는 정리해고에 준하는 무급 순환휴직을 제안했지만 사측이 정리해고를 밀어붙였고 재고용 약속도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실질적 오너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는 11월 이후 항공업계 대량 실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은 어렵고 일부를 선별해 주기로 결론이 났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부딪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나라 또는 한정도 있으니 생존이 걸린 분들 먼저 드리자고 정리했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 내 갈등 양상으로까지 치닫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일단 전 국민 지급론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반대하는 건 아니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또 1차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을 하기엔 재정 부담이 크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부터 맞춤형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전 국민 지원이 안 되면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질 것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격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동시에 여당 지도부의 선별 지급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도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 추석 전에라도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4차 추경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지원 대신 피해 맞춤형 지원이란 표현을 줄곧 썼습니다. 단순히 정치권 논란을 넘어 선별이란 표현에 담긴 차별과 이로 인해 실제 반발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그동안 코로나19 책임 문제와 홍콩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국 기자들의 체류 문제를 두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미국 기자들의 기자증을 갱신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국은 미국이 자국 취재진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중국에 들어와 취재하고 있는 일부 미국 매체 기자들의 기자증이 갱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4개 매체 소속의 기자 5명이 대상입니다. 매체는 모두 미국 언론사지만 기자들의 국적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회는 기간이 만료된 기자증을 갖고도 일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긴 했지만 임시 허가에 불과해 기자들이 중국에서 추방될 위협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더 많은 기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기자증 갱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중국에서 보도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 취재진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해 자국 기자들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노동절 연휴에 브리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큼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가 없다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함께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They took advantage of stupid people, and Biden's a stupid person. If Biden wins, China wins because China will own t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계 단절을 암시하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향후 대중국 압박을 높은 수위로 끌어올릴 가능성도 재차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